오늘은 평형 풀아웃 동작 중에서 물속 풀과 돌핀킥을 차는 타이밍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형의 풀아웃 동작은 모두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선수들에 따라서 또는 코치들의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두 선수만을 비교해봐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풀아웃 과정에서 돌핀킥을 차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기타지마 선수의 동작이 문제가 되어서 돌핀킥이 논제가 되었고, 결론은 돌핀킥을 1회는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저병의 타이밍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 영상의 아래 선수와 같이 킥을 차면서 팔을 거의 동시에 돌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인 이론의 발전을 통하여 킥과 풀을 동시에 할 경우 킥의 추진력과 풀의 추진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그 중에서 큰 추진력만이 유일하게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킥의 추진력은 작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타이밍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의 위에 있는 선수의 경우도 그 한 방편의 일환으로 스타트 후 상당한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생각보다 약한 킥의 추진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풀을 먼저 실시하고, 풀의 추진력이 끝나갈 무렵에 킥을 차서 또 다른 추진력을 얻고자 시도한 동작입니다. 그러나 풀을 당기고 난 이후에도 상당한 추진력이 남아있는 도중에 킥을 참으로써 킥의 추진력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번의 경우는 스타트나 턴 이후에 돌핀킥을 먼저 차고 다음에 팔을 당기는 타이밍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출발과 턴 기록을 꾸준하게 체크해서 통계를 통해 이런 동작이 훨씬 빠르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런 타이밍을 대부분 사용하게 돼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영상과 같이 킥을 먼저 차고 풀을 하는 타이밍을 거의 전체 선수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타이밍도 킥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풀을 시작한다는 면에서 추진력이 중복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하면 스타트 이후에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돌핀킥을 참으로써 킥의 추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하고, 킥과 풀이 약간 중복되는 경향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는 추진력의 최대치를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꾸준한 연구와 훈련을 거듭해서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평형의 특성상 수영의 속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추진력을 최대한 사용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지금 영상은 이번 도쿄올림픽 평형 200m를 결승전 스타트 영상입니다. 글라이드 이후에 돌핀킥을 먼저 차고 킥이 완전히 끝난 이후 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형에 수영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과 같은 타이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핀킥을 제대로 차지 못하거나 차도 느린 경우에는 팔 돌리는 타이밍을 조금 일찍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듯 평형 풀아웃 타이밍에도 여러 가지 이론과 이유,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평형 풀아웃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